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금 책 쓰고 있거든요. 가치평가 지금 개정판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주제인 지배구조에 대해서 조금 쓰는 게 있어요. 지배구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배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못 오른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게 있잖아요. 지주회사는 계열사를 보유하는 거죠. 어떤 이제 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해 가지고 그로부터 얻는 이제 배당 수입을 가지고 이제 메인 수입원으로 하는데,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해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쵸? 네, 부채 빼고 순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자산이 100이면 실제 주가는 막 50 정도 이렇게 굉장히 할인돼서 평가돼요. 야, 지주회사는 왜 이렇게 할인될까?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왜 이렇게 할인될까? 뭐 이런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정성적인 연구에 좀 치중돼 있죠. 그렇죠? 정량적인 연구는 뭐 어느 정도 할인되느냐, 뭐 이런 이제 할인율에 대한, 그렇죠? 얼마나 싸게 거래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측정이고요. 이게 왜 할인되느냐라는 정량적인 뭐 모델 같은 게 있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모델을 만든 건 아니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그젠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요, 제 이제 일단 가치평가에 업데이트 아니고 개정판에 될 하나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일부예요. 볼까요? 최근에 보시면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상장하면 주가의 악재다. 그렇죠? 보시면 이게 2021년 12월 26일 날 기사예요. 그래서 LG화학 다 아시죠? LG화학 이제 분할해가지고, 그쵸, 물적 분할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실제 LG화학이 시가총액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그 시가총액보다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카카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카카오가 계속 자회사 상장 이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소액주주가 싫어해요. 그렇다면은 왜 얼만큼 가치가 떨어지길래, 왜 떨어지길래 이런 자회사에, 그쵸,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거, 혹은 자회사 물적 분할이 왜 주가가 떨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숫자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질문: 물적 분할 해서 상장하면, 혹은 물적 분할만 하면 주가가 하락해요. 그래, 하락한다고 치자. 그러면 대주주, 우리 지배주주라고 하죠. 지배주주도 주가 하락으로 손실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다 같이 하락하지. 하락하는 상태에서 뭐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액주주는 손실을 보고 반대인 경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같이 벌거나 같이 손해 보는데, 왜 이렇게 같이 손해 보는 짓을 지배주주, 대주주가 하고 있냐? 근데 손해는 그럼 소액주주만 보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손해는 소액주주만 본다. 대주주는 이익을 얻는다.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요, 효용함수라는 걸 해요. 그래서 효용함수의 특징이, 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잘 못했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배주주하고 소액주주의 효용함수가 같다라고 본 거예요. 즉, 우리가 주식 투자했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해서 좋은 거는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배당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배주주도 배당 많이 받으면 좋을 거야. 소액주주도 주식 투자했으니까 배당 많이 받고 주가 많이 올라가면 기쁠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 볼까요? 이 U라는 게 유틸리티예요. X라는 변수에 의해서 요 효용이 결정된다. 소액주주의 효용함수는 주가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소액주주. 그죠? 소액주주는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높은 주가, 더 많은 배당을 통해서 자기한테 돈이 많이 떨어지면 효용을 극대화해요. 그래서 주가가 높을수록, 혹은 주가는 똑같은데 배당을 많이 줄수록 소액주주의 만족은 증가해요. 지배주주는 이 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보면, 얘는요, 그쵸, 주가가 아니라 영향력, 지배력이에요. 그럼 지배력하고 영향력은요, 일치할 수도, 지배력이랑 주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지배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자산이 100조 원이 있어요. 지배주주가 주가가 10% 올랐어요. 그럼 자기 돈이 110조가 됐어요. 그럼 즐겁냐? 뭐 좀 좋을 수 있겠죠. 반대로 자기가 100조 원이 있는데 주가가 10% 떨어졌어요. 90조 원 됐어요. 그렇다고 우울하냐?
아니에요. 일을 낮아요. 그쵸? 왜냐면 이 일희일비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돈이 많아. 100조 정도 있는 사람이면요. 돈 때문에 일을 하거나 돈을 더 벌려고 사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저 포함해서 1조 원 있어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겠는가? 산다고 가정해요. 직장으로 회사의 대리, 그죠? 회사의 부장, 뭐 팀장, 그죠? 신입사원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1조 원이 있는데 그렇게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1조 원 있는데 직장 다니는 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나요? 아닐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직장 다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소시민들은 뭐 당장 직장을 안 다니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직장 다닌다는 목적이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재산이 어느 수준을 넘어 있다면 이 어느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어느 수준을 넘어서 있다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목표 외에 다른 더 중요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목표를 저는 뭐 세계 평화에 내가 기여하겠다. 그렇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 후대의 이름을 남기는데 기여하겠다. 아니면은 이 돈을 자자손손 사업이 번창해서 상속하게 하겠다. 정말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이 다양한 목적은요. 지배주주가 처한 상황, 쉽게 말하면 우리 회장님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회장님의 가치관, 신념,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주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좀 일반적인 걸 저는 지배력 혹은 영향력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은요 돈 때문에 사업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지배력, 영향력, 뭐 세상, 소셜 임팩이죠. 이런 것 때문에 사업하시는 거죠. 자, 그럼 지배력은 어떨 때 커지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같이 켜져요. 회사의 규모는 뭐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고 자산의 총액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회장님의 지배력이나 영향력은 같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배주주의 효용함수는 그럼 도대체 이 지배력이 무엇이냐? 이 지배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변수를 저는 기업의 규모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상장 기업은요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최소 수준의 지분이 보통 30% 정도로 봐요. 그렇죠? 대주주께서 혹은 40% 있으면요 매우 안정적이고 50%면 매우 안정적이라고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굳이 내가 상장을 하는데 다 50% 이상, 60%, 70% 이렇게 갖고 있을 어떤 인센티브는 유인은 매우 낮아요. 예를 들어 1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에서 지배주주가 40% 지분을 보유해요. 그럼 지배주주가 느끼는 지배력은 1조 원일까요? 4천일까요? 우리가 주식의 가치는 자기가 보유한 지분율만큼이라고 한다면 4천억이겠지만 요 지배주주한테는요 1조 원이 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가. 왜? 다 내 맘대로 하니까. 사실상 이 회사를 내 맘대로 운영하면은 이 회사의 일부 지분만 내가 갖고 있지만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은 1조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해당 기업 전체를 지배주주 의지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지분율만이 지배주주의 자산이라고 느끼진 않는다. 자산 전체를 이 지배주주 건다. 지금 지배주주는 오로 나띵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지배력을 판단하는 거. 내가 지배하고 있다. 아 이거 전체 내 거구나. 내가 지배하지 못한다. 야 이거는 내 게 아니구나. 뭐 지배한다,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물론 회계적인 측면에서 뭐 지분율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등기 임원들을 해임하고 선임할 수 있으면 사실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가 할 수 있으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삼성, 뭐 LG, 뭐 CJ, 현대차, 카카오 있어요. 여기 계시는 지배주주는 예를 든 거예요. 꼭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분율이 자신의 지배력, 재산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렇죠? 지분율이 내 지배력보다는 효용을 느끼는 데 있어서 내가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나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나의 것으로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추정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 몰라요. 근데 대신 이분들은 그쵸 굉장히 이 전체가 내 거라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저는 추정하고 이걸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전개해 볼게요. 그래서 이들의 주관적인 효용은 그쵸 이들이라는 건 여기 지배주주죠.
지배주주가 통지하는 총 자산 혹은 총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의 가치는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배주주가 물적 분할하는 이유가 나와요. 볼까요? 가상의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왜 물적 분할이 지배주주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 지배주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소액주주의 효용, 주가를 왜 떨어뜨리냐 볼게요. 현재 상황이라 볼게요. 모든 사업부의 ROA가 5%예요. 투자하면 5%. 그렇죠? 그 한국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요, 석유 사업, 자동차 사업, 음료 산업이 있어요. 여기에 자산이 1000억이에요. 그래서 총 3000억이 있는 회사예요. 그 중에 여기는 이제 부채가 아니라 이익이에요. 이런 걸 해가지고 ROA가 5%잖아요. 이익 150억은 그렇죠? 3000억 곱하기 ROA 5% 하니까 150억 이익이 매년 발생해요. 그 중에 모든 이익은 100% 배당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분율이 지배주주는 대주주는 70%, 소액주주는 30% 이렇게 딱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150억 중에 한국기업이 그쵸 150억을 벌잖아요. 그쵸 벌면은 이거를 다 배당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45원은 누구냐? 그쵸 주가가 극대화해서 소액주주가 30%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50원 곱하기 30%는 이득 중에 45원이 소액주주한테 배당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또 배당 수입에 대한 법인세율. 왜냐면 이거는 뒤에 나올 텐데 소액주주 할인율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DCF로 계산할 때 캐시플로우하고 할인율. 특히 이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똑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얘도 매번 번 돈을 전부 다 배당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어쨌거나 그렇다면 소액주주는 45억 원을 그렇죠? 45원이라고 할게요. 억 원이 아니라 원이라고 할게요. 원을 매년 배당받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10%니까 소액주주의 가치는 450원이에요. 그쵸? 450원. 지배주주의 가치는요. 이 돈, 지배주주는 그러면은, 그죠? 105원을 얻어가지고 10%? 뭐 1050원? 아니에요. 지배주주는 내가 이 3000원을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 지배주주의 가치는 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뭐 서로 해피해. 그쵸? 왜냐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용이니까요. 해피해. 그리고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 자동차 사업과 음료 산업을 분할해서 100% 자회사를 만든대요. 아까 전에는 이 한국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은 자동차, 음료, 석유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자동차, 음료를 분할해가지고 한국 복합기업으로 만들어요. 한국 복합기업은 자동차, 음료 2천억이 되는 회사예요. 2천억에다 5%잖아요. ROA가. 그러니까 이익이 100이 나고 배당을 다 100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익이 났는데 배당을 얘한테 다 주는 거예요. 한국 기업은 배당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 봐봐요. 한국 기업의 자산은 자기가 석유 사업을 하고 있어요. 1000이 돼요. 한국 복합 기업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원이라는 지분을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3,000원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안 바뀌었어요. 대신 요 1,000원에 대해서 자기가 사업해가지고 버는 돈 있잖아요. ROA가 5%니까 1,000원에 대해서 5%니까 50원에 석유 사업에서 이득이 나고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까 100원 한국기업에서 이익 100원이면 배당금을 주는데 아까 배당 세율이 2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0원만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어쨌거나 130원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배당 가는 금액이 130원이고 그 중에 130원 중에 소액주주는 30%라고 했잖아요. 곱하면은 39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소액주주는요 39원씩 맨날 받는 거예요. 10%. 소액주주 가치는 390원이 돼요. 대주주의 가치는요. 야, 얘도 회사네. 그쵸? 내가 다 갖고 있어요. 3,000원, 2,000원이니까, 죄송합니다. 가치가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의 가치를 지금 내가 느끼는 거죠. 대주주는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복합기업인데 또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해가지고, 한국기업, 한국복합기업, 한국음료기업. 얘는 음료 사업만 직접적으로 하고, 얘는 자동차 사업만 직접적으로 하고 얘는 석유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러면 한국 음료기업은 분할하니까 자산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짜리가 됐어요. 이익은요. 이 중에 5%니까 50원이에요. 배당금을 50원을 얘한테 다 지급해요. 그럼 중간에 세금으로 빼져가잖아요. 그럼 얘는 배당금 수익이 50원이 아니라 여기에 20% 세금 빼면 40원만 배당금이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자기도 사업이 있잖아. 사업부가 1,000원 50원이 나와요. 총 90원을 배당할 수 있어요. 이익이니까요. 90원을 얘한테 배당해요. 대주주한테. 그럼 90원 중에 80%만 가겠죠? 72원이 가요.
72원이 가고 자체 사업 1,000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5% 그러니까 122원만큼 이제 배당할 수 있어요. 122원 중에 소액주주는 30%니까 36.6원만큼 소액주주한테 돈이 가요. 그럼 소액주주 가치는 36.6원에다가 10%니까 366원이 돼요. 근데 대주주의 가치는요. 3,000원, 2,000원, 1,000원. 죄송합니다. 4,500원이라 6,000원이 되는 거죠. 6,000원. 그렇죠? 6,000원이 되는 거예요. 대주주의 가치는 얼마 들었어요? 처음에 3,000원이었는데 분할하기 전에는 이렇게 사업을 다 분할하니까 3,000원짜리가 6,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분할하면서 3,000원에서 6,000원의 이득을 얻었죠. 소액주주는요. 볼까요? 소액주주는 처음에 450원이었어요. 근데 계속 분할하면서 자기가 한테 들어온 돈이 줄어서 450원에서 366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거죠.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하든 말든 하게 되면은 소액주주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죠? 없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지배력이 커져요. 자산 규모가 커지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만족은 커져요. 보시면 아까 전에 3,000원이었었고 이거 4,000원이 아니라 그죠? 5,000원이었고 얘는 6,000원이었죠? 이렇게 아까 전에 그렇죠? 그러면 3,000원에서 6,000원까지 그죠? 대주주의 가치가 주관적인 가치죠. 2배 커질 때 소액주주 가치는 450에서 366만큼 작아졌어요. 이것도 최소한 작아진 거예요. 더 작아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 보시면 소액주주는 배당금 이중과세로 인해서 가치 감소만 지금 발생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회사, 손자회사를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유인이 존재해요. 그쵸? 내가 마음대로 하든 안 하든 실제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는 이런 이중과세로 인한 가치 감소분, 아까 전에, 그쵸? 요거 450원에서 366원으로 줄어든 거죠. 얼마큼 줄어들었죠? 44원이니까 한 94원 정도가 뜬 건데, 94원. 450원에서 94원이면 거의 20%더 준 거죠. 그쵸? 줄었지만, 플러스 알파로 더 줄 여러 개 존재하는 거죠. 포텐셜이. 이 포텐셜이 뭐냐? 현실은 요 알파의 가치 감소분이 엄청 크고 이걸로 인해서 이게 지배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물적 분할할수록 지배주주는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늘었잖아요. 소액주주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물적분에 따른 아까 전에 그 3,000원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6,000원 계속 그렇죠? 6,000원이죠. 지배주주는 자신의 효용의 목표가 지배력이잖아요. 이 지배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저는 자산을 본 거죠. 자산의 사이즈, 지배하는 자산. 그래서 자신의 보유 가치 극대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 가치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가능성하고 파워가 존재하는 거죠. 즉, 이 지배력이라는 의미를 지배주주가 나 이제 자산 크기보다 시가총액을 올릴래. 아니면 나의 자산을 올릴래. 지배주주는 이거를 어느 정도 마음대로 100%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큰 자유도를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맘만 먹으면 나 자산 가치를 늘릴래. 아니야, 나 시가총액을 늘릴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일단 불법이에요. 대표적으로 통행세. 통행세가 뭐냐? 아까 전에 요 통행세가 어떤 거냐면요. 얘네가 셋이 있잖아요. 한국 기업의 지배주주가 나 A라는 회사 만들어요. A라는 회사 만들고 야, 너 음료 살 때 있잖아. 예를 들어 음료니까 뭐 물을 산다고 해봐. 물병. 내가 물병 만들어. 물병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야, 한국 기업한테 야, 너 음료 살 때 우리 회사한테 무조건 사가. 통행세를 거둘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물론 지금 불법이에요. 이렇게 통행세를 거둘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유망한 사업계가 있어요. 유망한 사업계는 아까 전에 여기가 이제 한국 기업이고 무슨 있어요. 여기에 유망한 사업계가 있으면 지배주주가 내가 회사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야, 이 사업기에 니네가 하지만 내가 할게. 왜? 지배주주는 회사의 모든 내용을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내용이라보다 중요한 내용들을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배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이 부 자체가 그쵸? 소액주주한테 안 가고 회사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액주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 얘기는 소액주주 가치가 감소하지만 지배주주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망한 사업계를 지배주주가 가져가는 것 등등도 가능하다. 이거 외에도 맘만 먹으면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면 소액주주의 가치는 저가로 평가되고, 그렇죠? 대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면 지배주주의 그 효용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지배주도 네 마음대로 해라. 원래는 우리가 미국 뭐 속담 이런 게 있잖아요. 큰 파워에는 큰 책임이 있다. 제가 보니까 무슨 예전에 뭐 히어로물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큰 파워에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룰 자체가 없으면 그죠? 지배주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사실상 지배주 마음대로 하면 지배주의 가치는 막 엄청나게 더 늘 수도 있죠. 그래서 소액주주는 저가로 평가되고 지배주주는 상대적으로 고가로 평가되는 거죠. 지주회사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된 것 같은 맥락으로도 이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 지배구조가 불투명할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더 높아질까? 그 얘기는 또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거는 이런 지배구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느슨한 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까? 법률이 타이트한 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떨어질까? 뭐 이거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겠죠. M&A 할 때. 또 지배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가의 디스카운트는 얼마나, 그렇죠? 왜냐면 이게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한 20년 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뭐 북한이 존재해서 전쟁 위험이다. 근데 지금은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주식시장에 영향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북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현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요 지배구조죠. 그렇죠? 이 지배구조는 극단적으로 요 대주주하고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자, 지배자산 목표고 얘는 주가 극대화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어떤 행동에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행동을 할 유인이 존재하는 건데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느냐? 막는다면 얼마의 사회적인 그런 가치 밸류 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추가적인 연구죠. 요 내용들이요, 제 그 가치평가 이 개정판에 실릴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 영상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